9월 셋째 주 민심이 갑이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그 아주 오늘날 그 현안이 되고 있는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겨워질 정도로 오랫동안 이 사태가 연일 새로운 문제거리를 만들면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방송에서 이 조국 사태를 또 외면할 수는 없어요. 네. 듣기 싫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태에 관심을 끊을 수가 없는 너무도 중차대한 현안이고 이 조국 사태는 아주 많은 한국 사회의 문제와 고질병들이 잠복되어 있고 네. 반면교사 또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거리들이 너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8일부터 10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외답사 마신사 2차는 정원이 모두 마감됐고 준비가 모두 완료됐는데요. 갑자기 중국에서 그 단체 비자를 중단하고 개별 비자를 받는다고 해서 지금 길버투어 측에서 참가자들에게 개별 비자에 필요한 것들을 우편으로 지금 우편을 통해서 거의 받았죠. 네. 뭐 여권과 사진 그리고 그 비자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2차가 마감되어서 3차 마신사 국외답사 일정을 확정 지었는데요. 3차 마신사 답사는 2020년 내년이죠. 내년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3차 답사는 그 2차 답사가 연안시안 루주단 우치의 노정이고 3차 답사는 그 충칭, 준이, 사도적수 그리고 청두의 그 이른바 사천성이 되겠어요. 우리가 1차의 중심 노정은 호남성이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2차의 중심 노정은 섬서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그 산서성과 섬서성이 발음은 다 똑같이 산시로 나요. 그리고 이제 3차의 노정은 사천성, 스촨성이죠. 네, 스촨. 가장 이제 중국다운 호남성, 스촨성 이런 데가 그런데 이 3차 답사의 그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정원의 60% 이상이 신청했고 아마 9월 말쯤이면 정원이 다 충원되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 3차 답사의 신청은 02-722-4434 길벗 투어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우리 그 백권대학이 그 4차 학기가 지난 9월 8일에 개강 강좌를 했죠. 네. 네. 개강 강좌를 했고 그 이성계의 그 위화도 회군, 요동정벌, 네. 사불가론.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2시간, 1시간씩 나누어서 지금 우리 그 김갑수 TV 사이트에 방송 강의 내용이 그 떠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신데 우리 그 4차 학기의 두 번째 강의가 뭐 곧 닥쳤네요. 네. 두 번째 강의가 9월 23일에 있습니까? 네. 9월 23일 오후 4시부터 6시 40분까지 네, 이번 주입니다. 네, 서울 서초구 라이줌. 그러니까 서울 서초구 라이줌 강남 오피스텔이라고 그 인터넷에 나와 있죠. 네. 강남 오피스텔 3층인데요. 이날은 그 지난번에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밀려서 못한 이 조국 사태와 관련된 정세 논의를 네. 한 타임 네. 하고요. 또 한 타임은 그 중국 역사에서 그 진시황의 중국 통일에 관한 논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진시황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려면 최소 10시간 정도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의 현안과 관련되는 진시황은 어떻게 해서 중국을 통일했고 그 중국을 통일하는 이 중차대한 역사적 소명을 왜 진나라가 완수할 수 있었는지
또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나머지 6개 나라 뭐 진나라를 제외해가지고 초연제 한위조는 왜 진나라에게 망했는지 네. 그것은 바로 역사적 필연이었는지 아니면 우연적 돌발 변수가 더 많았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소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서초구 라이지움 일시는 9월 23일 16시부터 18시 40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원은 이것을 우리가 30명 마감해서 이제 더 이상 그 네. 정규 인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기 수강생 명목으로 한 5명 그리고 일일 수강생 명목으로 한 5명 결석자가 한 서너 명, 2-3명 나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대기 수강생 하다가 이제 결혼이 나면 이제 정규 수강생이 되는 거니까요. 이 대기 수강을 원하시거나 일일 수강에 참여하실 분은 신청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 전화번호를 핸드폰 알려주시죠. 번호 010-6307-515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우리가 좀 그 강의의 뭡니까 영상이나 또는 그 소리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저가라고 할 수 없는 네. 마이크를 새로 이제 구입을 했죠. 네. 오늘 가져와 가지고 우리 김경환 선생님께 이제 양도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를 공지하겠습니다. 21일 날 서울 21일 날 수원 고등법원 앞에서 그 이재명 지사 지지 집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장소를 수원 고등법원으로 한 것은 바로 임상기 판사의 2심 판결을 규탄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 이재명 지사 측의 그 조미양 선생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건데 그날 그 현장에서 현수막들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 현수막을 이제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 이렇게 걸어놓는 걸어놓는 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단돈 1만 원에 현수막 한 장씩 현장에서 판매를 하신다니까 9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수원 고등법원 앞에서 열리는 비상대책위 대회에 여러분들 시간 내서 그리고 가을 날씨도 좋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지사를 구명하기 위한 그 범대위가 지금 꾸려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범대위의 그 전초전 성격으로 임시 이제 비대위가 발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조국 사태에 가려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 소식들이 좀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재명 지지자들의 보다 더 활성화된 분투를 바라겠고 이 범대위에 많은 그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이 최종심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 논의로 들어가는데 네. 하나 더 하나 더. 고구마 농활 고구마. 예. 가을 농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천고마비 하늘 아래 고구마와 말이 함께 살찌는 계절에 우리 가을 농활로 고구마 농활을 옆에 계신 조영수 선생님 주관으로 우리가 네. 일정을 잡았죠. 네. 고구마 농활이 언제입니까? 9월 28일 토요일과 9월 29일 일요일 이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참여하실 분들. 예, 참여하실 분들은 일단 땅바닥에서 먹을 게 쏟아져 나오는 아주 생소한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공고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안내할 테니까. 근데 아무리 우리가 참여를 해도 네. 함께 식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분은 이제 숙박도 해야 되고. 저 숙박도 해야 되니까 20명 이상은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영 선생님 그 순진한 마음에 다다익선이라고 했는데 다다익선 아닙니다. 그거 정해놓고 식수진원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20명 이상은 힘드니까 그 20명 내에서만 받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28일 토요일과 29일 일요일이 하죠. 네, 네. 소개 맞습니다. 좀 해주시죠. 더. 28일 토요일 하루 작업 일정이 있습니다. 무안에서 하는데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요. 29일 일요일 고구마 작업은 영광에서 있습니다. 역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날 모여야겠네요. 네, 집결 방식에 이제 4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27일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전에 금요일 날 영광 송경화 선생님 댁에 모여서 그 옆에 마을회관이라는 아주 좋은 숙소가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서 하루 묵고 다음 날 아침 무안으로 이동해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27일 금요일 18시까지 영광 송경화 선생님 댁으로 오시면 되고요. 합류하시면 되고요. 일안이 있고요. 두 번째 안은 28일 토요일 9시까지 이건 무안으로 바로 오셔도 됩니다. 아침 9시입니다. 예, 오전 9시 무안 우리가 작업 장소인 장은희 선생님 댁으로 바로 오셔도 됩니다. 이날부터 작업에 참여하셔서 작업을 끝난 이후에 우리는 숙박을 하러 다시 영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기 전에 식사와 회합을 좀 하겠죠. 그리고 사만으로서는 28일 토요일 그러니까 밤 9시부터 예, 밤 10시 9시부터 영광 송경화 선생님 댁에 회관으로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합류하는 거겠죠. 사안으로서는 29일 일요일 오전 9시에 송경화 선생님 댁으로 바로 오셔도 되는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문의 전화는 어디로 해야 되죠? 네, 여기서 참가 방식을 정하셔서 제 전화번호인 010-6716-7499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현실은 각박하지만 이 좀 자주적인 삶의 여유 그리고 가을을 누리고 이 좋은 공기에서 하루 육체 노동 농사 일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누구라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본논의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이제 이 2부의 그 주제는 역시 조국 사태예요. 네. 저는 이 사태가 불거진 직후 아마 네. 8월 16일 정도일 겁니다. 8월 16일 뭐 한 달 이상 전이에요. 지금 조국 사태가 불거진 지가 40일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이 조기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의 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다라고 일찌감치 예고를 했죠. 네. 예. 사실 이 사태가 불거지자마자 그때 사퇴했더라면 아무런 일도 맞습니다. 예. 없었을 문제예요. 네, 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질 리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 나라가 완전히 이거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이 불만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일으켰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봉되고 호도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네. 철저하게 까발려져서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조국의 장관 임용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가고 있죠. 네. 네. 장관을 임용하면 그것이 돌파되리라고 생각했던 청와대와 민주당 측의 예단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조국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것이 무리한 검찰의 정치 개입인가를 조사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무리한 정치 개입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조국 수사는 정당하다가 60.2%, 그리고
무리한 정치 개입이다가 35.6%로 무려 25% 차. 이게 정당이 2%만 올라가고 무리한 정치 개입이 2%만 내려가면 2배 더블 스코어. 이렇게 나는 그 예. 여론 조사입니다. 이건 SBS가 칸타 코리아에 의뢰한 건데 이게 언제냐면 9월 11일 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주에 있으면 또 달랐겠네요. 2배가 더 넘어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한 40일 정도가 됐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의혹과 혐의가 뭉게구름 먹구름 장마철에 이 먹구름 번지듯이 이렇게 번졌던 이 조국 사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간단히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 9월 6일 날 그 조국 씨가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했어요. 네. 네. 9월 6일입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가 있기까지에도 또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겁니다. 맞습니다. 네, 한 예. 해 만에 며칠 안에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13일 날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자로 지명된 지 36일 만에 장관으로 취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이 이제 19일이니까 취임한 지 일주일이 됐네요. 그러면서 취임하면서부터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러나 조국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고 네, 가족과 지인들의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잖아요. 네, 네. 조사도 그러니까 받고 있죠. 청문회 이전에 검증 국면보다도 더 지금 사태가 험악하게 악화됐음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상되는 변수가 청문회 이전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이런 그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조 장관 가족이 그 신고 재산보다 많은 금액 75억이나 되는 금액을 사모펀드에 약정을 했는데 이 해당 사모펀드 운용자의 실소유자가 처음에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라는 혐의가 있었는데 네. 이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이거의 실제 소유자는 진짜 소유자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라는 이러한 의혹이 거의 확정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와 더불어서 이 차명 계좌를 쓴 그 금융실명법에 결정적으로 위배되고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의 부인 재산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과 함께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 조국 장관 자신도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네, 이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이 검증 국면이 아주 날카로워진 것은 조 장관 딸의 특혜 및 부정 입시 의혹이었어요. 그리고 또 장학금, 의학전문대 재학 중 2차례나 유급을 하고도 6학기 동안 장학금. 그 다음에 한영외고 재학 중 2주간 인턴을 하고 단국대 의대 논문의 제일저자로 등재됐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그저 몇 개월 다니다가 의전원 가기 위해서 그만두면서도 2번에 걸친 훌장학금을 받았다는 이러한 것들이 그 의혹이 그 실제 사실로 이 부상했다 그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조국 씨는 늘 이렇게 자기의 몸을 낮추는 발언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네,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말만 미안하고 죄송하지
실제로는 자기는 몰랐다는 이런 발언을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미스터 모르세라는 별명을 받은 하안보 정태수의 네. 보다도 무려 3.7배가 많은 몰랐습니다를 이제 연발을 하면서 계속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었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더더군다나 또 이 장관이 되고 나서는 법무부 그 차관이라는 사람이 재검 간부들을 접촉해가지고 네. 이 수사팀에서 윤석열을 빼고 새로운 수사팀을 꾸미자는 네. 이러한 제안을 내놓고 뽀록이라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다. 무슨 범죄 행위가 무슨 아이디어 차원입니까? 보통 사기치거나 범죄할 때는 계획을 합니다. 그게 아이디어죠. 네네. 작전. 이제 이랬던 그 사태가 이 사모펀드로 번져가지고 그냥 이것도 그냥 저처럼 영어 잘하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그 회사들 이름들. 코링크피. 뭐 코링크피. 그다음에 WMF. 그다음에 무슨 웰스 CNT. CNT. 블루코어 밸류업. BNP 플러스. 그러면서 이 돈들이 오가면서 결국은 이 정경심 여사가 실제로 이러한 그 투자 그 펀드 회사들의 그 실제 소유주다. 이런 그 혐의들이 지금 확정적으로 돼가고 있죠. 네. 그러면서 또 더욱 그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이 국회에서 청문회 때 그 조국 딸이 받은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끝내 제출을 안 했잖아요. 네. 네. 원본이 그때 조국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아주 막 그냥 처량한 표정을 지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이랬잖아요. 네. 왜 찾아봐? 없는데. 거기서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찾아봤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원본이 없는데 뭘 찾아봐? 없는 줄 알면서. 컴퓨터 안에 파일로 위증 있죠. 아닙니까? 그래서 그 표창장이라는 게 아들이 받은 표창장에서 내용을 한글을 바꾸고 네. 아들이 받은 직인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뭐 스캔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덮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복부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그런 혐의를 받은 게 아들이 받은 표창장의 직인 각도가 네. 이 딸이 받은 표창장의 직인 각도하고 똑같더라 그겁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의심을 샀죠. 네. 그러고 나서 그 PC에서 그 표창장을 위조한 명백한 흔적이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 완전히 그 앵벌이 진보, 똥파리 진보과에 속하는 유시민, 김어준, 표창원, 이인영. 그다음에 이인영에다가 이철이. 그다음에 이철이에다가 그다음에 박주민. 저는 그 박주민 정말 그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조국을 두드려왔죠. 네. 네. 이 중에서 가장 또 치명적인 것은 공지영이에요. 여러분들 공지영이 말 그대로 이재명 지사의 불알까지 털은 여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하고 김부선하고 무슨 내연 관계였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포를 했습니까? 어머 대박. 네. 그랬는데도 김부선이는 이재명 지사하고 같이 찍은 사진 하나를 제시를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공지영하고 조국하고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고 이런 코미디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는 이 앵벌이 진보들이 더 가관이에요. 진짜 가관은 정의당 심상정이에요. 지들이 무슨 데스노트니 뭐니 무슨 그 영화 제목도 아니고 외국 영화 제목도 아니고 그 만화책에 나온 겁니다. 예, 말 그대로 육갑들을 떨어요. 제가 저그 뻔한 것을 놓고 뭐 우리는 데스노트에 넣느니 안 넣느니 정말 이거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카오스도 또 모양지네. 혼돈.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태를 이렇게 빚어지게 이게 되는지 도대체 이건 진짜는 다 숨어 있고 가짜와 사이비들과 무지하고 저지능들만 판치는 이 사회가 돼버렸다 그겁니다. 네. 아 다시 또 열받네. 이거 제가 조국 사태 생기고 나서 이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벤즈나라고 파베닐이라는 약을 매일같이 지금 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여기서 중요한 건데 위장은 아니니까 좀 미안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조국 부인 돈 5억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종잣돈으로 쓰이게 된 것까지 지금 진행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표창장 얘기는 했는데 진짜로 웃기는 게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면 나도 조국을 반대한다라고 얘기했던 똥파리 진보들이 있죠. 그 사람들 지금 입장이 크게 보면 유시민도 거기에 속해요.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유시민이 그 다음에 그 동양대 그 총장한테 전화 걸었던 김두관이 네. 그 다음에 표창장이가 먹은 다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인 그 김어준이 다 여기과에 속하는데 네. 청문회에서 정식으로 표창장이 위조 사실일 때는 나도 조국을 반대한다라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 얘기했죠. 아 그렇죠. 한번 소개해 김종민. 주시죠. 네. 김종민. 네,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하니까 사실임이 증명하면 제가 조국 후보를 반대하겠다라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김종민이 지금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지 제가 미안합니다. 잘 어려운 질문을 해서. 어디인가 어쨌든 그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을 지금 검찰이 파악했고 이것이 거의 물증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물증이 나왔으니까 이제 하태경이 말이에요. 존경하는 김 의원께서는 조국 사태에 앞장서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민 페이스북 댓글에 청문회에서 하신 말씀 책임지시죠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네. 지금 이번에 조국 수호 3인방 하면 누구입니까? 국회의원 3인방. 김종민, 표창원, 박주민입니다. 김종민, 표창원, 박주민이죠. 조국 수호 3인방. 그러니까 지금 똥파리들하고 부엉이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부엉이와 똥파리의 차이가 어딘 줄 아세요? 똥파리 중에서 현직 국회의원이면 그게 현직 정치인이면 그게 부엉이에요. 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뺏지단 파리가 부엉이다. 예.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이 김어준이는 또 지난 21일 날 뭐 뉴스 공장인지 뉴스 공창인지 여기에서 딸 논문 문제의 핵심은 그 입시에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네. 단언을 했잖아요. 네. 제출됐죠? 그런데 DB에 남았죠. 네. 아니 DB가 아니라 이 논문이 제출된 거니까 네. 그가 고려대학교 DB 말씀이죠. 네. 네. 고려대학교 그렇습니다. DB에 제출된 증거가 네네. 남았었죠. 네. 그리고 또 김어준이는 지난 4일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본인이 공개하기 전에는 말 안 하겠는데 그 조국 그 당시 조국 교수인가 조국 어쨌든 후보자의 딸의 SAT 점수가 2,200점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네. 이 청문회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조 장관 딸의 SAT 점수가 1,970점이라고 공개를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SAT가 2,400점 만점이면 한국 아이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만점 맞아요. 만점 가깝게 SAT. 네.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서 뭐 2,200점에 가깝다고 해도 그게 우수한 점수도 아니지만 1,970점이면 이건 조금 모자라는 점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김어준이가 이제 지가 이 논문이 제출되지 않았다. 지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제 논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단정하기는 제출됐다고 단정하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출된 거 확인하면 제출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냐면 제출 증거가 나와버리면 순간적으로 바보되는 발언인데 김어준이는 쉬지 않고 그런 바보 발언을 하는데도 그 영향력이 그렇게 행사되는 것은 똥파리들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뉴스공장 홈페이지 게시판에 조국 딸 논문 관련해서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식의 끝판왕을 법무부 장관으로 만든 1등 공신 김어준 너도 이제는 적폐 세력이야. 자 여기서 김어준 너도 이제는 적폐 세력이야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당합니까? 네. 아닙니다. 이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어요. 이제는이 틀려요. 그렇군요. 예, 원래부터 지금까지 적폐했어요. 김어준은. 그 다음에 이철이 아까 우리 네. 강명수 교수님 이철이 얘기했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지명 후 한 달간 보도된 양이 네이버 조사로 117만 건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한 달간 보도량은 2만 3천 건이라고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짜 뉴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똥파리, 부엉이. 조국수. 지들이 가짜 뉴스 하면서. 게다가 지금 이제 수사가 뭐 시각각으로 엄중한 그 형사 그 혐의로 접근하면서 네. 수사가 좁혀가니까 이 조국과 조국 부인과 그 조국 부부의 지인과 그리고 조국 부부의 무슨 뭐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도 입을 닫고 있다가는 자기가 다 덤탱이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좁혀오니까 제살길을 찾는 조국 지인들의 모습이.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이게 증언으로 인해서 보면은 네. 이게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이 된 게 2017년 5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자기 이제 왜 공직자가 되면 나 재산이 얼마고 그러니까 배우자 재산은 얼마고 자녀 재산 얼마고 막 이런 거를 신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재산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도 재산 신고 변동 신고가 있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변동 신고를 안 한 거는 엄밀히 조국 책임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지금 신고가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총 몇 번이 되는지는 몰라도 2번은 제가 확실하게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번은 받을 돈이 8억이 있다라고 신고가 된 게 하나 있어요. 채권 8억.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은 사채예요. 그런데 그 다음 신고 때는 그게 3억으로 줄었어요. 5억의 차이가 나네요. 네. 3억으로 줄었으니까 그건 뭡니까? 사모펀드로 들어간. 5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빌려준 돈을. 그 5억이 이제 펀드로 들어간 돈인데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8억을 빌려주고 5억을 되돌려 받은 게 누구냐면 조국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과 조국의 조카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조국의 조카는 정경심 입장에서는 시댁 식구예요. 네. 시댁 식구한테 그 많은 돈을 빌려주고 갚고 하는데 조국이 몰랐다? 1년에 제사 지낼 때 한두 차례 보는 경우가 다라고 그랬거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네. 시댁 식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큰 돈을 받는데 조국이 몰랐다? 몰랐을 수도 있죠.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알았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죠. 네. 그런데 계속 조국은 다 몰랐다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그게 더 논란을 더 악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말로 제가 이번에는 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들한테 정말 실망을 했어요. 이건 뭐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대가들 쟤들은 완전히 무슨 청와대에서 조국을 감싸는 것 같으니까 이게 저렇게 감싸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친문한테 찍혔다가는 곧 다가올 공천의 계절에 소외될까봐 걱정이 네, 공천 들기도 배제. 네.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너도 나도 지가 친문이라고 외치는 이 찌질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저렇게 인생을 기회주의적으로 나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정말 한심해요.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민주당 의원 중에서 예외적인 3인을 우리 방송에서는 상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3인이 누구죠? 아까 조국 비오 조국수. 나쁜 쪽으로 조국수 3인방이 아까 누구였죠? 김종민, 표창원, 김종민, 박주민. 표창원, 박주민이고 네. 이들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3인방이 또 있죠. 양심의 소리 3인방이 있습니다. 박용진, 누굽니까? 박용진, 네. 김혜영 그리고 금태섭. 한번 이분들의 그 발언을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더불어당 김혜영 최고위원은 네.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죠. 지금 국회는 여야 간에 생산적 토론은 없고 진영 대결만 남았다.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절대선, 너희는 악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주어는 여기선 국회였지만 법무부 장관을 두둔하는 여당 주류를 겨냥한 내부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또 김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서 절대선이 존재하는가, 우리 말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프레임이 우리가 절대선이라는 전제하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가 많아 보인다. 저부터 반성하겠다. 네. 자, 예.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발언은 너무나 상식적인 네. 발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진보네요. 금태섭 의원의 이러한 청문회 발언이 있자 자유한국당으로 가라라는 항의 전화가 3천. 사무실로 쏟아졌고 네. 휴대전화에 다음날 새벽까지 3만 건에 가까운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는 게 이 똥파리들이 요즘은 손가락도 잘 눌려요.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이런 데에다가 문자 폭탄 보내는 애들 있죠. 네. 얘들이 조국 문재인 몰락하면 제일 먼저 등 돌릴 애들이에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네. 지금 얘들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 수사받을 때 제일 먼저 등 돌렸던 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과거에 배워가지고 이 머리 나쁜 애들의 공통점이 비슷한 현상이 생기면 역사는 똑같이 진행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노무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다. 이게 지금 노무현하고 조국 사태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한다 그겁니다. 이게 운동권들의 또 관성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똑같이 한다. 작년에 피켓 들었으니까 올해도 피켓 들자. 사실 저는 그 노무현 수사 받을 때 김갑수만큼 노무현 투순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예. 그리고 이건 명백히 언론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때 노무현 유시민도 발 빼고 진중권은 욕하고 조국도 노무현 욕했었어요. 지금 문재인과 조국이 몰락하면 제일 먼저 도망친 애들이 이 문자폭탄 보내는 애들이에요. 이건 역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역사라는 게 예전에 약간 좀 너무 흥분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톤을 좀 낮추겠습니다. 예전에 등화간제 훈련이라는 걸 갑자기 시작한 적이 있어요. 야간. 네, 야간에. 그때 제가 이제 5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기가 있었으니까 아주 옛날이죠. 선생님 댁에 아기. 예. 아기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불을 켜놓으면 좀 울잖아요. 불을 끄면. 네. 그래서 이제 불을 좀 살짝 켜놓고 있었더니 아래에서 불 불 꺼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난 우리 보고 그러는 줄 아이고 베란다에 나가볼 때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깃대 들고 막 손자루에서 5층 불 꺼 이 새끼야 막 불 꺼 이 새끼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로 딱 나가가지고 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이야말로 인민군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완장 달고
인민군 붙을 놈들이다.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이 무지몽매한 개돼지들은 습성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재인과 조국의 몰락이 오면 제일 먼저 들쥐처럼 빠져나갈 것들이 이 문자 보내는 애들일 거라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물어뜯지 않을까요? 박용진 의원의 말이 그 유시민 유락치 선생하고 이제 일종의 논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오버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1만 건이 넘는 항의성 문자 폭탄을 보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겁니다. 그랬다가 윤석열 총장한테 엿보내고 이러다가 이제 그리고 조국한테는 꽃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엿이나 꽃은 좀 돈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보내고 윤 총장한테는 꽃이 이제 그 순수한 마음에 보내는 시민들의 꽃이 많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럴 때 돈 안 드는 이 문자 폭탄 보내는 얘들이야말로 말 그대로 우리가 구제해야 할 대상이다. 네. 그리고 한심한 이 민주 정치를 해치는 중우 정치의 이 중우 정치를 만드는 그 제1 구성 요인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것 중에서 정말 가관인 것이 조국의 딸이 불쌍하다. 심지어는 조국도 불쌍하다는 연민론이에요. 지들이 무슨 노벨 평화상 탈 일이 있습니까? 아무나 다 불쌍합니까? 저는 조국의 딸이 불쌍하지 않습니다. 조국의 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네. 28입니다. 예. 네. 그리고 조국 선생은 뭐 이렇게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26에 딸을 낳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저는 조국 딸보다는 조국 딸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은 미지의 그 청년들, 조국 딸 때문에 입학이 좌절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청년들의 관심이 가지 조국 딸이 뭐가 불쌍해요. 그리고 조국이 무슨 그 기자간담회인가 와가지고 뭐 밤에 기자들이 뭐 우리 딸 주변에 가 있다. 기자들이 갈 수 있는 거지. 뭐 문을 두드렸다거나 실례를 했다면 몰라도 물론 밤에 가는 걸 저도 찬성은 안 합니다만은 그런 감성적 선동이나 하는 버릇이 조국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조국을 두둔하고 조국을 감싸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몇 가지 명백한 사실은 인정하는 토대에서 해야 됩니다. 첫째로 조국 지지자들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조국 본인은 불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의 임명은 정당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고위공직자의 자격과 자질을 가리는 검증하는 일이 범법행위를 가리는 일입니까? 그러면 검증 뭐하러 하고 청문회는 뭐하러 해요? 범죄조회 한 번만 해보면 끝나지. 그리고 실제로 그 아까 김경선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 심사 제도가 있는데요. 이때는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 직계 좀비 속의 재산까지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조국 당시 그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모를 수가 없어요. 몰랐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관보는 나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또 피해갔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건 인정을 합시다. 조국에 반대하면 자한당 편이다. 심지어는 토착 왜구다.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런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지지자들도 알 거예요. 일단 자한당도 싫다. 민주당도 못지않게 싫다. 이런 무당파가 최근 이 조사에서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게다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조국은 안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한 검찰개혁에 찬성하지만 조국은 적임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도 적지 않다 그겁니다. 세 번째로 조국이 범법자라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없지 않을까요? 거의? 이제는 이제 범법 사실도 드러날 것이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조국 반대자들은
조국의 언행이 지나치게 불일치하다 그겁니다. 네. 게다가 조국과 조국 가족의 삶이 과도하게 이기적이고 변칙적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위 공직에서 낙마한 후보자도 많았어요. 심지어 김대중 정부 때 장상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으로 네, 위장전입으로 낙마를 낙마했어요. 했어요. 네. 저 우리도 개인적으로 조국에 반대했던 게 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언행을 다 일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언행이 불일치하는데 가급적이면 일치하는 쪽으로 좀 맞추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네. 언행이 좀 불일치하면 좀 쪽팔리는 미안해하고, 줄을 네. 아는데 조국은 언행 불일치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행 상반이에요. 모든 게. 네. 그리고 조국의 언행이 얼마나 180도로 상반되는가는 이건 무수한 사례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조국이 반일 발언을 할 때 지지해 줬잖아요. 네. 네. 여러분 그때 방송 들어보세요. 저 조국 뭐 반일 발언 찬성한다. 잘하는 거다. 축창 들자.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따지면 조국의 반일 발언도 그의 지금까지 해오던 언행대로 하면 믿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네. 뭔 말을 해도 못 믿겠어요 이제. 그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국은 반일 발언 해놓고도 보이지 않는 곳이나 또는 자기가 불리해지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친일로 돌아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추론도 가능하다 그겁니다. 저는 조국 장관만큼 언행이 180도로 초지일관 상반되는 인격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장관이 되고 나서는 그 상관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알려진 고 김홍영 검사의 묘지를 참배했고 이문정 검사를 거론하는 것이 이런 것이 전형적인 조국스러운 행위의 연장이라 그겁니다. 다시 말해 조국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 조국의 지금까지의 주특기는 감성적 선동이었거든요. 얼마나 조국이 수많은 감성적 선동을 일삼았고 그의 실천은 그 반대였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조국에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이른바 아까 얘기해가지고 진보의 개념을 확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 이게 논란거리가 되어온 사건은 사실 그동안 몇 번 징조가 있었어요. 사건들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전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광노현 교육감 사건이에요. 네. 네. 광노현 교육감 사건이 같은 진보 진영 내에 다른 후보인 박명기 후보가 사퇴를 하고 그 사람이 선거비만 많이 쓰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2억을 줬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그 경쟁 후보를 뭐 뇌물로서 사퇴하게 가라앉혔다. 만든다. 네. 이런 것이 문제돼 가지고 진보 진영이 갈라졌던 적이 있잖아요. 네. 바로 그때 조국이 무슨 말을 했느냐. 광노현 교육감 2억을 박명기 교수에게 주었지만 대가성 없는 선의였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법률적 최종 판단은 신중해야겠지만 진보 개혁 진영은 큰 정치적 도덕적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조국이 얘기했거든요. 조국의 말이 조국의 행동을 180도로 이렇게 강제하는 이 말 그대로 조적조 현상을 저는 또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추가로 궁금한 게 조국의 옛 친구 진중권은 요즘 왜 침묵하는가? 이 점이 좀 궁금하네요. 자, 보고 또 싶다 친구야.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예. 그 2부를 여기서 마치는 쪽으로 할까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